자, 이번에 이제 통계 수정 들어가는데요. 자, 어떤 공장이 하나 있어. 형광등으로 갈까? 또 뭐로 할까? 네, 얘는 형광등 공장이야. 저 얘기했던 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공장에 하루에 몇 개씩 생산이 되냐면 형광등이 10,000개씩 생산됐다고 쳐. 오케이? 그런데 이 10,000개에 뭘 알고자 하는 거냐라고 하면 평균 수명을 알고자 한다. 옛날에는 뭐가 있냐면 표본 비율에 모 비율을 추정하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대통령 선거할 때 오케이 그 당선 가능성 이런 것들이 하는 것들을 확률을 공부하면 좋은데 그게 이들의 교과정에서 빠졌거든. 오케이. 그래서 좀 재미없으나 어떻게 하냐면 이 공장에 모평균 추정이니까 알겠습니까? 너무 또 멀리 가면 그러니까 이 공장에서 형광등이 생산되는데 이 형광등이 10,000개 생산되는데 이거의 평균 수명을 알고 싶어 이 얘기야.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평균 수명. 오케이 그러면 평균 수명을 얘를 재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 10,000개를 전부 다 켜가지고 가겠습니까? 얘가 몇 시간 동안 켜 있는지를 계산하면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그게 평균이 되는데 자, 그게 불가능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예, 시간은 곧 또 돈이기도 하고, 돈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그런 얘기 했잖아. 제일 황당한 건 뭐냐면, 그래서 10,000개를 다 켜가지고 형광등에서 평균 수명 재고 있으면 도대체 뭘 팔어? 팔 게 없잖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연계에서 흔히 뭘 우리가 하냐면, 오늘 이제 배운 게 이거야. 표본을 추출한다고 해. 근데 이때 표본의 개수가 생각보다 상당히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개를 뽑아가지고, 자, 형광등이 10,000개 생산되는데 이 중에 100개를 뽑아가지고, 실제로 형광등을 켜서, 10,000개의 평균 수명이 아니라 100개의 평균 수명을 재보겠다는 얘기야. 표본 100개의 뭘 계산하냐면 평균을 계산해 볼 거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0개를 뽑았다고 하면, 이 100개의 형광등을 100으로 나누면 이게 뭐가 되니? 이 표본의 평균이 되는 거지 지금 이제.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것을 나중에 이런 기호를 쓸 거야. 그래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표현하는데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일반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알겠습니까? 일단 큰 맥락만 좀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997시간이라는 이런 시간을 알아냈어. 오케이? 자, 그럼 옛날에 질문했던 걸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 자, 그럼 얘는 왜 쟀느냐? 내가 이 형광등의 평균 수명을 알고 싶어서 잰 거란 말이야. 이해 가니, 원영이지?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평균이 997시간이야 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언급, 아닌 언급? 자, 다시 물어볼게요, 선생님이. 좀 생각해봐, 이런 얘기야. 자, 이제를 이거를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이걸 만드는 걸 직접 해야 된다고. 여기는 10,000개가 이렇게 있으면 10,000개. 알겠어? 10,000개에서 몇 개냐면 100개를 뽑아서. 알겠습니까? 뽑아서. 이것도 나중에 디테일 더 잡을게. 뽑아서 이거의 평균을 구했더니 997시간이야. 큰 맥락만 이해하자고. 얘 왜 구했다고? 이 모집단의 평균. 이 공장에서 생산된 형광등의 수명 알고 싶어가지고. 그지? 오케이? 자, 그러면 예영이한테 평균이 그럼 우리 공장에서 생산되는 형광등의 평균은 997시간이야. 예, 자원감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네. 생겨야지. 넌 안 생겨? 네. 이것들이 진짜 짰어? 자, 생겨야죠. 그죠? 왜 그러냐면 100개를 가지고 평균 수명을 재는데 이 10,000개의 평균 수명이 997시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단정질 수 없는 거죠. 왜? 10,000개가 아니라 100개만 뽑아서 해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아, 네가 그렇게 말했다고? 아, 너도 그렇게 말했다고? 네. 그럼 선생님 못 알아들은 거야? 네. 선생님 못 알아들었다고 해서 선생님 기마개 때문에 못 알아들은 걸로 해줘. 알겠어? 말이라 안 들린 걸로. 예. 그럼 선생님 어떻게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이제 이런 언급이 이게 아니라, 그럼 평균님이 대략 995시간에서 1000시간 정도 사이에 있을 거야. 라고 언급을 하게 되면 말이지. 언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단정은 줄 수 없으나 아마 내가 100개를 가지고 이만큼 쟀는데 우리 공장의 그 형광등은 그럼 한 이 정도 사이에 있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단정 짓는 게 아니니까 받아들일만 하지. 설득력이 있지. 오케이? 다음 두 번째. 이렇게 내가 이런 것들을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일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거 있잖아 95% 정도 믿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조금 더 확실한 신뢰감이 들지 않니? 오케이? 그치? 그럼 99% 믿을 수 있어 그러면 조금 더 신뢰감이 들지 않아?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짜는 게 바로 뭐냐라고 하면 저기는 통계적 추정인 거야. 이해하니? 오케이? 그러면 다시 맥락 한번 다시 선생님이 얘기할게. 자, 어떤 지금 이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냐라고 이런 거야.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공장의 형광등의 수명이야. 이런 걸 좀 어렵게 뭐라고 하냐면 모집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모집단의 평균을 알고 싶어서 표본을 추출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 표본이라는 것은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자 우리가 얘를 구한 이유는 뭐냐면 얘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얘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은 거라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모집단의 평균을 뭐라고 하냐면 추정한다고 해요. 알겠니? 오케이? 예, 그래서 표본을 뽑아서 표본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 모집단의 평균이 어떻게 되는지를 추정하는 거야. 확실하게 모르더라도. 알겠습니까? 얘가 얼마하고 얼마 사이에 있을 거야. 언급을 이렇게 한다고.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신뢰 구간이라고 해. 오케이? 네,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신뢰도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런 것들 지금서부터 하나하나 또박또박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지금서부터 출발. 개념원리 드시고 첫 출발은 뭐냐라고 하면 모집단과 표본이에요. 통계적 추정 1번. 자, 모집단과 표본.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 통계적 추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표본을 추출해줘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표본을 추출해줘야 되는데 그럼 일단 여기에 모집단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저희 공장의 형광등, 생산되는 공장의 형광등 같은 것을 우리는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여기 모집단. 이거는 모집단. 여기서 이제 뭘 뽑냐면 표본을 뽑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표본 추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뭐냐면 표본이 이렇게 뽑혔는데 예를 들면 여기 100개 뽑은 게 바로 그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표본을 뽑았을 때 아까 얘기한 것들 좀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지금 필게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요거를 조사해서 뭘 추정하는 거냐면 모집단이 어떻게 되는지를 추정하는 거야. 자, 이런 거 논리적인 회로를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어. 그래야지 통계적 추정이 너무 기계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알겠어요? 예. 자, 그런데 이럴 때 표본 추출을 할 때는 이 표본 추출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임의 추출한다고 얘기해. 임의 추출이라는 건 뭐냐라고 얘기하면 내가 고의로 어떤 걸 뽑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뽑는다는 얘기인 거지. 알겠습니까? 뭐가 뽑힐지 모른다 이러는 거. 자,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예. 자, 그럼 이제 다른 거 말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기울일 거는 이제 추출하는데 추출하는 방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싶어.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첫 번째 표본 추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번 자, 복원 추출을 하는 경우 자, 공장에서 말이야 형광등을 그게 표본을 꺼내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추출해가지고 그러면 꺼내서 그거의 수명을 재는 것은 이거는 비복원 추출일 수밖에 없어. 오케이? 그런데 어떤 주머니가 있잖아. 주머니에서 그럼 계속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계속 확인하는 거 있지. 그건 가능하지 않겠어? 오케이? 그런 걸 이제 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그렇게 복원 추출을 했을 때 복원 추출의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이런 복원 추출은 일단 자 독립시행이 가능해 n번에서 몇 번? r번 나온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독립시행으로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독립인 이유는 앞에 벌어진 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벌어진 일이 각각 어떻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게 독립시행이야. 독립시행이라는 것도 조금 알아두면 좀 편하고 왜 그러냐면 문제 아주 까다로우면 알겠습니까? 어떤 확률을 왜 독립시행을 구해요? 라고 얘기하면 이 복원 추출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추출하는 경우에서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중복 순열로 계산합니다. 왜요? 뽑고 다시 집어넣으니까 원래대로 환원되는 거 아니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때 경우에서는 반드시 뭐가 된다? 중복 순열이 된다. 다음 두 번째. 이번에 복원이 아니라 비복원. 집어넣지 않겠다 이런 얘기야. 비복원 추출인 경우.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어떤 거냐라고 하면, 자, 한 개씩 차례대로 추출하는 경우가 있어. 한 개씩 추출하는 경우. 하나 뽑고, 두 번째 뽑고, 세 번째 뽑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자, 동시에 추출하는 방식이 있어. 이게 어떤 차이에 이렇게 얘기하면, 세 개를 뽑는데, 알겠니, 얘들아? 세 개를 뽑는데, 자, 맨 처음에 한 개 뽑고, 두 번째 두 번째 뽑고, 세 번째, 세 개를 차례대로 한 번씩 뽑는 것을 첫 번째 얘기하는 거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세 개를 한꺼번에 동시에 뽑아내는 것을 얘기하는 게 두 번째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한 개씩 추출하는 것은 경우의 수로 따지면 뭐가 되냐면 순열이 되고요. 동시에 추출하는 것은 조합이 됩니다. 오케이? 자, 이게 조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더 이제 얘기하겠지만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하면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좀 해줘야 돼. 모집단이 만약에 충분히 크면 아까 형광등 10,000개 생산했었지? 오케이? 거기서 100개 뽑잖아 우리가. 알겠습니까? 오케이? 모집단이 충분히 크면 비복원 추출로 표본을 추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예. 그냥 복원 추출의 계산 방법으로 대응시켜도 된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워낙 크면 모집단이 워낙 크면 그러니까 복원 추출로 본다는 얘기 아니라 복원 추출의 계산 방법을 쓴다는 말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한데 알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집단이 크면 비복원 추출도 그냥 복원 추출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라는 뜻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라는 얘기야. 알겠죠? 오케이.